그럼 지금부터 남은 9개 교육연구단 팀의 성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메디컬 융합 교육연구단에서 박상원 박사과정 학생이 성과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메디컬 융합학과 박사과정 박상원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비전과 목표, 그 다음에 저희 사업단의 현황, 그리고 실적 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융합학과는 보건의료 지식과 IT 기술의 의료 데이터 융합 연구를 수행하는 학과입니다. 메디컬 빅데이터의 분석을 수행하고 선진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 연구, 산학 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 교육을 수행하고 국가 표준 공공자료와 실제 병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민간 자료를 병합하여 의료 데이터 연구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에 주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 현황입니다. 현재 본 연구단은 단장인 이상하 교수님을 비롯하여 총 6분의 의학 계열의 교수님들과 11분의 컴퓨터 계열 교수님들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참여 대학원생은 2021년 2학기 현재 박사과정 9명, 석사과정 8명, 총 17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실적 현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본 연구단은 교육, 연구, 산학 협력의 세 부분으로 나눠 부분별 목표를 수립하였음을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교육 실적으로는 한 명의 학위생에 대해서 의과대와 IT대학 교수의 공동 지도교수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IT와 의과학 계열 전공의 학생들의 비전공 지식에 대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 수업을 개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도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메디컬 빅데이터 사업에 참여 인력으로 활동하여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 모두 한 명의 메디컬 인공지능, 그 다음에 메디컬 빅데이터 분석 연구자로서 연구 성과 증진을 위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정형화 작업 혹은 자연어 처리 기반의 EMR이나 OCS와 같은 문자형 의료 데이터의 처리, 그 다음에 심정도, 혈당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수집할 수 있는 의료 데이터 분석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실적으로는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도내 연구산업과 국내외 전반적인 인공지능 연구 방향을 활성화하였으며 에비드넷이나 지오비전, 브린트 등의 기업을 통해 세미나 개최, 교육,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국제화 인력 양성을 위해서 현재 미국 밴더빌트, 펜실베니아 대학 등과 교육과정 발전을 위해 논의 중이며 2022년에는 미국 밴더빌트 대학과 연계하여 암 관련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학생들의 국제 공동연구 참여와 단기 연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 역량 우수 성과로는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과 대부분 유사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강원대학교와 강원대병원 내에 각각 GPU 서버를 구축하여 빅데이터 분석 실습에 더욱 용이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본 연구단 참여 대학원생은 지난 1년간 SCI 5편, 스쿠퍼스 5편, KCI 2편, 특허 출원 1건, 프로그램 저작권 2건 등 우수한 연구 실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수행되었던 빅데이터 메디컬 융합학과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6편의 내용도 모두 논문화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연구 장려금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연구단 소속 교수님들의 연구 성과입니다. 총 SCI, 스쿠퍼스, 유명 컨퍼런스 저널을 포함하여 66편의 국제 논문과 KCI 등재 논문 20편을 출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의료 빅데이터 연구는 학제 간 융합 연구로서 더욱 활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산학 협력을 통한 우수 성과입니다. IT 관련 국내 특허 출원과 프로그램 저작권 각각 2건이 있으며 의료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피투게더, NC소프트 등 산업체와 협력을 진행하여 의료용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모션 캡처 데이터 검색 기술 개발, 신경망 기계 번역 모델을 위한 지식 증류 기술 등 여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본 연구단은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올해 11월 다음과 같이 플랜카드, 팜플렛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가속화되는 4차 산업 시기에 맞춰서 국내 및 도내 다양한 여러 학과들의 대상으로 홍보를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시행되었던 본 연구단에서 수행한 국내 국제 심포지엄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생물의학 소재 전달용 약물 송달체 개발 글로벌 융복합 인재양성팀에서 박영민 석사과정 학생이 성과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물의학 소재 전달용 약물 송달체 개발 글로벌 융복합형 인재양성팀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생 박영민입니다. 저희 학과는 의생명과학과 생물의소재공학 전공의 김진철 교수님을 연구팀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먼저 교육연구팀 소개와 그리고 성과 달성 현황을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연구팀은 연구팀장 김진철 교수님과 함께 안주희 교수님, 유혁상 교수님, 마충재 교수님, 박주현 교수님 등 총 5명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연구팀의 목표는 이 5분의 교수님들의 상이한 전공 분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생물의학 소재 및 그 인체로서의 적용 기술을 개발하고 이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제 간 국제적 연구 과정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인재 양성을 갖추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연구팀의 성과로는 먼저 4단계 사업 기간 동안 SCI급 논문 31편을 게재하였으며 JCR 3% 이내 5편, 5% 이내 9편, 10% 이내 12편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4단계 사업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을 8건 출원하였으며 등록 또한 8건을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팀 자체 프로그램으로 산업체 전문가 및 취업 동문 초청 세미나, 산학기술교류 워크숍, 국제 심포지엄, 그리고 공공기관 및 산업체 견학 등을 통하여 현장 실무자와의 그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의 복합적인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통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먼저 4가지 분야의 교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장형, 글로벌형, 융복합형, 기초지식형 교과목에서 총 11개의 교과목을 신설하여 현장 맞춤형 인재형을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대학원생 성과입니다. 참여대학원생은 사업 기간 동안 주 저자로서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의 논문을 여러 편 게재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을 포함하여 총 31편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참여대학원생들은 국내 국제학술대회에 25건 발표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공공기관 및 산업체 견학과 취업 동문, 산업체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하여 진로 선택 및 취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유관 기관으로의 취업률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 교수 연구 역량입니다. 참여 교수님들은 4단계 참여 기간 동안 1인당 SCI급 논문 7편을 주저자로서 게재하였으며 교수 1인당 JCR 기준 10% 이내 1편, 5% 이내 평균 0.5편 이상을 주저자로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약물 성달학, 나노소재, 줄기세포, 미생물, 생약학 분야 등 생약학 분야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을 8건 출원하였으며 8건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팀의 국제화 역량입니다. 저희 교육연구팀은 학제 간 연구 과정을 통하여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 등 우수한 학술지에 주저자로서 게재하였으며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하여 바이오 메테리얼스 등의 학술지에 주저자로서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통합적으로 학제적 국제적 연구 과정을 통하여 우수
세계적 수준 학술지 JCR 5% 이내 학술지에 9편 이상을 게재하였으며 작년 7월에는 올 7월에는 인도의 3개 대학과 협력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양주대학교와 인도 가이탐 인스티튜트 오브 사이언스 등 해외 대학과 연구기관들과 MOU를 체결하여 교육연구팀의 국제 공동연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체분자 기능연구 인력 양성 교육연구팀에서 권유정 박사수료 학생이 성과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체분자 기능 연구 인력 양성 교육연구팀에서 BK21 성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팀에 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생체분자 기능 연구 인력 양성 교육연구팀은 생체분자 기능의 연구 분야의 연구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하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구성된 팀입니다. 본 연구팀은 생화학 분야의 연구 특성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 산학역 협력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6명의 참여 교수와 31명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두일 교수님은 BK21 연구팀장으로서 알레르기 반응 및 암정서 항원 케이지의 작용 기장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김병철 교수님은 TGF-베타의 세포 성장 조절 기능 및 활성 산소종의 생리 활성을 연구하고 계시고, 남궁신 교수님은 암세포에서 스트레스 그라뉴 작용 기작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정현 교수님은 암전이 기작 연구 및 바이오 의학 소재 개발을 연구를 하고 계시며, 현재 바이오 신약 혁신 소재 융합 선도 연구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중재 교수님은 표적 치료용 바이오 신약 연구와 나노 기술을 통한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계시며, 정현석 교수님은 세포의 이동 및 모터 단백질의 조절 기전 연구와 현재 핵심 연구 지원센터 책임자로서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본 연구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교육과정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생체 분자 기능 및 질병 연구를 통한 특성화 교육과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화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역 협력 교육과정과 취업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통하여 대학원생들의 취업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학원생의 취업 역량 및 연구력 향상을 위하여 영어 논문 작성 및 특허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산업체 파견 연구, 그리고 국내외 학술학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유수 연구실로서의 장단기 파견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신진 연구 인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각종 연구과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독립적인 연구 공간과 국내 학술대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 교수님들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참여 교수 중심 대형 국책 과제를 수주를 하고 있고, 병원 및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체 및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총 11개의 산업체 및 연구소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사업 성과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현재 총 31명의 대학원생과 6명의 교수진이 참여하고 있고, 올해 졸업한 대학원생들은 현재 100% 취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원생들의 취업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사를 총 18분을 초청하여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올해 총 23건의 논문을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그중 참여 대학원생의 주조사 논문의 임팩트 팩터는 약 7점대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팀의 대표 성과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두일 교수님은 올해 교신저자 총 4편을
퍼블리시하셨고 대표적으로 위암에서 암 정서 항원의 네트워크 연구를 통한 항암제 내성 기적을 규명하셨습니다. 이정현 교수님은 교신 저자 논문 1편과 공저자 논문을 5편을 게재하셨고 대표적으로 온코제닉한 라스와 JMJ-D3 신테닌 축에 의한 암세포의 악성화 기적을 규명하였습니다. 이중재 교수님은 올해 특허 출원 1건과 교신 저자로서 논문을 총 2편 게재하셨고 대표적으로 특정 항원에 대한 친화력과 표적 단백질이 종양 표적 등에 관한 연구를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현수 교수님은 올해 특허 출원 1건과 교신 저자 1편, 공저자 6편의 논문을 게재하셨고 대표적으로 세포 신호 전달 관련 단백질의 세포 내 위치 추적 이미징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액티브 시니어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기술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에서 함상우 박사과정 학생이 성과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액티브 시니어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기술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의 성과 발표를 맡은 박사과정생 함상우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건강하고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노후를 향유하고 싶은 새로운 계층으로 정의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계층의 탄생에는 베이부머의 은퇴, 의학 발전에 따른 기대 수명의 증가,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 의한 초고령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 그리고 실버 산업의 양적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령자의 삶의 질적 증가는 그에 비해 굉장히 지체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 사업단에선 생물공학, 스포츠과학, 그리고 기계공학의 융합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사업단에서는 이를 위해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태스크포스형 연구팀을 발족하였고, 제가 발표하고 있는 팀은 연구교육단의 단장 김병희 교수님, 그리고 최성욱 교수님, 하석진 교수님, 그리고 하우진 교수님과 함께 또 지도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 유창영, 정재윤, 함상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는 연구의 방법론과 방향을 특정하기 위해 미 로키드 마틴사의 전설적인 연구 그룹인 스컹크웍스 팀의 Easy and Simple, 그리고 다파 챌린지로 유명한 미 고등 연구 계획국의 퓨처 스터디의 모토를 따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걸 방향으로 잡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팀 이름은 보시는 바와 같이 Methodology Applying Free Study라고 적었고요. 저희가 연구를 시작해서 노인 문제와 그 다음에 선행 연구를 종합해본 결과 노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가장 큰 문제는 노안과 함께 야외 활동 시 사고율이 굉장히 높은데 최악의 경우 사망률도 크게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제 앞으로 액티브 시니어가 되실 고령자와 중고령자 분들은 사회, 단체 또는 아웃도어 액티비티 같은 야외 활동을 굉장히 노년에 향유하고 싶어 하시는 요구가 있어 현 사회 상황과 액티브 시니어들의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국내외 관련 연구를 조합해 본 결과 노화와 퇴행성 질환화, 그 다음에 보행 시의 거동의 특성은 상호 필요 충분 조건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화가 거동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면 건강하시던 분도 다 노화가 촉진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선행 연구들의 그 결과들을 파악했는데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분석 등이 각각은 잘 이루어지지만 시스템이 통합되거나 또는 통합되어 있어도 그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저희는 이런 문제를 머신러닝을 통해 극복해 보자고 연구 주제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선행 연구들이 주로 사용하는 요추에 3축 가속도 센서와 3축 자이로 센서가 합쳐진 센서를 부착하고 30m를 편안한 속도로 직선 보행하여 데이터를 측정하였고요. 러닝에 필요한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하기 위해서 다운샘플링 기법을 이용해서 학습 데이터를 정상 보행 100개, 비정상 보행 60개를 만들어서 러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러닝 결과는 정상 보행에 대해선 100%, 그리고 비정상 보행에 대해선 60% 하여 도합 80%의 정확도를 획득하였는데요. 이 정확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선행 연구들 중 가장 잘된 연구들이 갖고 있는 그 정확도와 동등하며, 기존 연구가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분리를 했고, 저희는 이제 앞서 저희 팀명처럼 선행 연구를 통해서 80%를 도달했기 때문에 향후 더 높은 그 거동 분석 기술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내용이 이제 2021년에 그 연구의 개념과 원리를 증명을 하였다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첫 번째 KCI를 작성 중에 있어서 올해 중으로 이제 퍼블리시를 도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거동 분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더 다양한 시나리오와 상황들을 스터디하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거동 분석의 그 지평을 넓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에너지 생체 소재 및 소자 공정 융합 교육연구단에서 이진규 석사과정 학생이 성과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생체 소재 및 소자 공정 융합 교육연구단의 이진규입니다. 저는 저희 연구 주제인 크로스바 어레이 뉴로모픽 아키텍처를 위한 NA.2 TiO2 자가정렬 맵리스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저희 교육연구단은 에너지 생체 분야 첨단 소재 및 소자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해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재료공학과의 6분의 교수님과 화학공학과의 4분의 교수님께서 소재, 소자, 공정 파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1차년도 교육연구단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맵리스터는 인가하는 전압에 따라서 저항 상태가 변하는 메모리 소자입니다. 맵리스터에 전압을 인가하게 될 경우 산화물 방막 내에 있는 산소 이온이 인가한 전압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저항 상태가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인가하는 전압의 횟수, 전압을 인가하는 얼마 동안 인가했는지, 또 어느 정도 크기의 전압을 인가했는지에 따라서 저항 상태가 달라지는 아날로그 메모리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맵리스터 연구 초기에는 그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소자로 활용이 되다가, 최근에는 그 시냅스 기능을 모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이 돼서 뉴로모픽 컴퓨팅 인공지능 핵심 소자로 최근에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어떤 이미지를 학습하고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소자로 활용이 가능한데, 맵리스터의 경우 이온 기반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온 기반이 뭉치거나 하는 등과 같은 결함들로 인해서 낮은 신뢰성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소이온 기반이 아닌 저희는 배터리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리튬이온 배터리나 소듐이온 배터리와 같이 고체 내에서도 이동도가 높은 리튬과 소듐을 선택을 해서 맵리스터 소작을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산화물 방막으로 사용한 TiO2 방막은 원자층을 한 층씩 증착시킬 수 있는 원자층 증착법인 ALD 공정에서 반응물로 사용되는 H2에 리튬의 경우 용해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소듐을 채택을 해서 공정을 진행했습니다. 저 ALD 공정에서 소듐이 정말 도핑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 교육연구단의 화학공학과 이명규 교수님과 협업을 통해서 DFT 계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소듐이 ALD 공정에서 충분히 도핑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NADOPT TiO2 맵리스터 소자를 제작을 했고, 이에 대해 특성 평가를 한 결과 소듐이온 이동에 의해서 저항 변화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 맵리스터로 응용이 가능한지 각각 특성을 평가해 봤을 때 안정적이고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 맵리스터 소자를 인공지능 소자로 응용하기 위해서 크로스바 어레이 아키텍처에 결합을 해서 측정해 봤을 때 이제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학습하고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소자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왼쪽 그림과 같이 많은 양의 복잡한 연산을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맵리스터 소자를 크로스바 어레이 아키텍처에 적용을 할 경우 위와 같은 많은 양의 연산도 빠른 속도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 맵리스터 소자를 미국의 노스웨스턴 연구팀과 협업을 통해서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약 99.1%의 이미지 인식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저희 강원대학교에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이용섭 교수님과 화학공학과의 이명규 교수님, 또 저희 연구실에 저와 졸업한 선배 한 분을 포함해서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교 재료공학과 마크 허삼 교수님과 여기 연구팀의 비노드 연구 교수님, 또 대학원생 레오와 스테파니가 연구에 참여를 해서 임팩트 팩터 약 30, JCR 랭크 약 22.5% 안에 이제 해당하는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저널에 온라인 게재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 연구 주제에 대해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용석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일상과 이상의 4CP 철학 실천 인재 양성에서 민재학 석사과정 학생이 성과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 철학과를 중심으로 구성된 일상과 이상의 4CP 철학실천 인재양성 교육연구팀의 4단계 BK21 사업 우수성과 발표를 맡은 강원대 철학과 석사과정 민재하입니다. 본 연구팀은 일상과 이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가지 철학 실천 장인, 클래스, 캠프, 클리닉, 카페의 4CP를 중심으로 한 교육, 연구, 실천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를 주도하고 지역을 상생하는 철학 실천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연구팀은 목표 달성을 위해 교과 중심의 구심 동력과 교류 협력 체계 중심의 원심 동력 2가지의 체계로 완성됩니다. 외부 교류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화의 현장으로 확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원심 동력 체계는 클래스, 카페, 캠프, 클리닉 팀으로 구성되며 본 발표에서 소개할 성과는 철학 캠프와 철학 클래스 팀이 주축으로 합니다. 서울, 경기, 강원 지역 초등, 중등생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11일부터 12일 1박 2일 동안 진행된 아동 철학 실천, 철학 캠프, 철학 클래스 2021 여름 소크라테스야 놀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아동 철학 실천은 놀이하는 철학, 이야기하는 철학의 장입니다. 아동들이 함께 뛰어놀고 이야기 나누면서 아동 철학 실천에서 철학하기를 체험할 것이고,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도 비판적인 사고력을 배양할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거시적 기대 효과로 아동들이 자유로운 놀이, 토론과 토의를 통해 철학하기를 몸에 익혀 건강한 시민사회의 행복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철학 캠프와 철학 클래스 모두를 아우르는 아동 철학 실천을 성공하기 위해 장소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양구 인문학 박물관과 양구 인문학 마을 캠핑장에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강의실과 캠핑장, 실내외를 자유롭게 이용하여 보다 더 풍성한 프로그램 진행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참가 인원은 크게 세 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2, 3, 4학년으로 이루어진 초등 1반, 5, 6학년으로 이루어진 초등반, 그리고 중학생으로 이루어진 중등반입니다. 철학의 주요 주제인 윤리, 인식, 존재, 예술, 논리를 강의, 묻고 답하기, 토론, 발표, 그림, 그리고 아동 철학의 기본 토대인 놀이까지의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진행했던 이틀간의 프로그램 일정표를 다시 보니 아이들이 다시 보고 싶어지네요. 1박 2일 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교환 일부와 활동 사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환의 일부를 보여드리고 있기에 프로그램 내용 파악이 어려울 듯 하지만 모든 교환이 이론을 활동, 체험, 게임을 중점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과 같이 아동 철학 캠프에서 아이들은 종이컵, 풍선 등을 이용해 함께 게임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걷고 소리를 지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철학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직접 철학하기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본 연구팀은 캠프의 시작과 끝에 참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캠프 참가 전과 후의 아동들의 변화를 통해 아동 철학 캠프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캠프의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이는 단발적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철학 캠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철학 캠프뿐만 아니라 철학 카페, 철학 클리닉, 철학 클래스의 폴CP 모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재생을 위한 교육협력과 인문케어 전문가 양성교육연구단에서 김수아 박사수료 학생이 성과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을 위한 교육협력과 인문케어 전문가 양성교육단 성과 발표를 맡은 박사수료생 김수아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단은 지속가능한 교육 인문협력과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재생이라는 연구단 비전하에 사회적인 가치와 지역성의 변화를 위해서 연구와 실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단은 실천적, 실용적 주제 연구를 위해서 교육혁신, 지역혁신, 그리고 인문케어라는 세 분야의 연구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위해서 우리 연구단에 어떤 연구 활동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수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또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제학술대회 및 랜선 해외 연구,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서 강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대학 및 연구단과의 MOU를 맺어서 역량 강화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인하대학교 BK22 4단계 글로컬 다문화 교육 연구단과 MOU를 체결하기로 하였고, 또한 강원대와 인하대 그리고 양국은 평생학습도시 사업단과 MOU를 체결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역량 강화 워크숍 및 논문 작성 클리닉을 위해서 연구단 대학원생들의 연구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 강화에 실적으로 KCI 등재지의 7편의 논문이 올해와 작년 하반기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국제저널에 논문이 한 편 실리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석사생과 박사생이 연구를 함께 하여서 영어로 된 논문을 국제지에 실리게 되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부분에서 취업과 이러한 연구단의 활동을 통해서 국가기관의 취업과 그리고 창업을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우리 연구단의 활동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단은
교정 치료를 위한 반폭력 감수성 함량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인문 예술 기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정 치료 프로그램이라서 사진을 등재할 수 없어서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군 병역 힘사대에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성폭력 강의라던가 청소년 수감 명령 집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행복한 공동체 구축을 위해 인문 예술 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백세 시대를 위한 사회 변화 대응, 그리고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저희가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성인을 위한 인문 프로그램, 그리고 인문학 페스티벌에서 활동했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 연구단은 교육협력과 인문케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재생을 위한 산업, 사회문제 해결 분야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진, 화산, 지구물리 글로벌 인재 양성팀에서 김용우 박사과정 학생이 성과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진화산 지구물리 글로벌 인재 양성팀 사업 성과 발표를 맡은 박사과정 김용우입니다. 먼저 연구팀 소개와 주요 사업, 우수 성과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팀 소개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과 세계 수준의 지진화산 지구물리 교육 연구 기반으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하였습니다. 지진화산 지구물리 분야의 글로벌 연구 리더를 양성하고 세계 수준의 교육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 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래에 5가지 학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육 연구진을 구성하였습니다. 교육 연구팀 현황으로는 장성준 팀장님을 비롯한 5명의 교수님들과 지진회의를 전공으로 하신 김세필 박사님이 신진 연구 인력으로 참여하고 계시며 총 27명의 참여 대학원생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입니다. 저희 교육 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산학년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개발과 지진화산 특성화 트랙을 운영하고 트랙 인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중심의 현장 실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는 장단기 해외 연수 지원 사업과 해외 석학 초빙 강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공동 연구 수행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진화산 분야 특성화 트랙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공 필수 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성화 트랙 이수 기준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과 학위 논문을 나누어서 인증 요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교과목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교과목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각 기관이 요구하는 지진화산 분야의 인재상과 인재의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한 이후에 교과목을 개설하고 수업이 진행된 이후에 학생 수업 성취도 평가와 강의 평가를 통해서 교과목을 개선하는 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지진화산 지구물리 분야의 연구 수행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산업사회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성과 사례입니다. 교육 성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산학연 교과목 개발 수요 조사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다음에 4과목으로 구체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지진화산 분야 연구기관 산업체 전문가 초청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기관과 산업체와 연계한 인턴십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화산 분야 외부 교육 훈련도 함께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성과로는 총 4개의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22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5개국, 11개 연구기관과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총 1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연구 중이신 해외 석학 초청 세미나를 2회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성과입니다.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이 표로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아래에 참여 학생 주요 연구 성과를 보시게 되면
학생 주저자 SCI급 논문 3편과 학생 주저자 KCI급 논문 7편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학술대회에서 총 76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특허 출원 1건과 학생이 연구 책임자로 참여하는 R&D 과제 사업 수주도 1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학생 우수 연구 성과입니다. 저는 지진파를 이용한 지구 내부 구조 영상화 연구로 백두산과 한라산의 화산 기원을 규명하였습니다. 특히 최초로 한라산의 생성 메커니즘을 최초로 제안하였습니다. 금재현 학생은 퇴적 과정이 서입대 내부의 응력을 결정하는 요소임을 규명하여 지진이 발생 가능한 위치를 정량하였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백두산과 한라산 연구를 통하여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학문 후속 세대 연구 사업에 선정되어서 올해 6월부터 연구 책임자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6월부터 총 4천여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상진 학생과 안수정 학생은 최근 각광받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을 이용해서 멘틀 흐름 해석에 최적화된 고성능 수치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요약하여 지구물리학 물리탐사지 2021년 5월호에 게재하였습니다. 저희는 앞에 이러한 참여 연구 성과들을 통하여 다양한 학회에서 우수 연구 성과 수상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제 발표인데요. 다음은 크리티컬 존 액션 러닝 교육연구팀에서 정은주 석사과정 학생이 성과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크리티컬 존 액션 러닝 교육연구팀의 대표로 발표를 하게 된 지질학과 석사과정생 정은주입니다. 우선 크리티컬 존이란 인간과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 생물, 토양, 지하수, 그리고 암석과 같은 큰 지표 환경을 의미합니다. 저희 연구팀들은 이 크리티컬 존을 대상으로 여러 지구 환경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카르스트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카르스트 지역의 경우에는 지표 오염 물질이 빠르게 대수층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하수 내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더욱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카르스트 지역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주요 발생원으로 알려진 농업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내 미세 플라스틱 발현 특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방법이 표준화가 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서 관련 조사 방법을 확립을 하고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2021년 5월과 8월 두 차례 수행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든 지점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존재가 확인이 되었고요. 또 지하수 관정의 심도가 각각 46m와 120m로 매우 깊은 신부 지하수 관정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원으로부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동굴 유출수에서도 이들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크기는 20에서 150 마이크로미터로 지표 환경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 범위로 보였습니다. 폴리머 종류는 대부분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형태는 유럽 화학물질청에서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길이 대 직경 비율이 3을 초과하면 섬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그 외에는 파편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파편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지점들은 대부분 다 농업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농업 지역에서는 멀칭, 비닐하우스, 또 그물과 같은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이들의 재질은 주로 폴리에틸렌, 폴리비닐클로라이드, 또 폴리프로필렌입니다. 또 지하수 관정의 경우에는 일부 PVC로 만들어진 경우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PVC 재질로 만들어진 지하수 관정에서 다량의 PVC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수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사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도 않고 또 존재 여부조차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지하수 내 미세 플라스틱 관련 연구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본 연구팀에서는 현장 조사 외에
지하수 내 미세 플라스틱의 거동 평가, 또 물리화학적 특성 연구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 연구 결과들의 종합을 통해 지하수 내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18개 교육연구단 팀의 성과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발표를 위해 준비해 주신 18개 교육연구단 팀에 감사드리고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팀 성과 발표회 행사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대한 설문조사가 현장 및 유튜브 네이버 폼 링크를 통해서 진행되니 다양한 의견을 작성하셔서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사장에 비치한 교육연구단 팀 X배너는 필요한 교육연구단에서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유튜브 송출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공식적인 발표는 다 끝났는데 여기 이제 참석하신 교육연구단장님들, 팀장님들, 교수님들은 시간 되시면 뒤에서 잠깐 X배너도 보고 교수님들끼리 또 이야기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특별히 바쁜 일정이 없으시면 같이 얘기하고 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